네, 반갑습니다. 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또 생생 한마디로 종목 장세가 심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전일 미증시의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뭐 코스닥이든 또 코스피든 좀 크게 좀 흔들렸고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전지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그 수급 자체가 저 2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뭐 강력한 어떤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과 납폭 과대 섹터 위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뭐 전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또 그리고 전기차 안에서도 납폭 과대 섹터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시장에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시장 자체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성 매도 물량으로 인한 시장 하락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수급 이동으로 시장이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오히려 건강한 상승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어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금요일장 주말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약간의 약세 흐름은 나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장 초반의 하락을 좀 만회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당분간도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뭐 2차 전지나 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뭐 차량용 반도체나 HBM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줬고 그동안 또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소재 중심,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목 장세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그리고 낙폭 과대주 종목들의 또 순환매도 당분간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뷰를 해보면요. 최고가 종목으로 찍혀있는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벌써 90% 이상의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약간의 우리가 수익률 규칙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순수한 면이 있어서 지난달에 이제 2번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수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저도 이번 달도 그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목표가를 한 종목씩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웰바이오텍 같은 종목도 한 50%로 목표가를 잡아놨으면은 크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 2차 목표가는 크게 잡으면서 수익률의 격차를 더욱더 좀 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과는 다르게 MOU가 아니라 MOA를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웰바이오텍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현대공업 같은 종목도 오늘은 약간의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결국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현대차가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가 손절가가 터치가 됐는데요. 뭐 아쉽지만 어차피 이제 수익률 대회고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웰바이오텍처럼 이틀 만에 60%, 3일 만에 90% 가는 종목도 있고요.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주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로 드리기 때문에 뭐 손저가 터치되는 종목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꾸준한 누적 수익이 올려가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확률을 보시면 되잖아요. 10종목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7종목이 큰 수익이 나고 또 그중에 3종목이 손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70에서 80% 이상의 확률로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결국에 확률이잖아요. 주식은 51%의 확률만 돼도 결국 누적금이 쌓이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70%, 80% 꾸준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절이 나가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트렌드 선점으로 한 종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과는 조금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겠고요. 9,480원입니다.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요. 페라이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히토리를 대체하는 페라이트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삼화컨덴서 그룹 자체가 전장 사업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와도 굉장히 연관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라이트가 뭐냐면 이 산화철에 망간, 니켈, 아연 등 소량의 금속 물질을 섞은 다음에 소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라믹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라믹이 히토리를 대체할 수 있고 또 특히 히토리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 테슬라도 앞장서서 실적으로 히토리에서 페라이트로 또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랬을 때 사마전자의 페라이트 세라믹이 테슬라에 공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초급속 충전장치 글로벌 1위 업체에 지금 현재 페라이트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사마전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또 전장 사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사마전자가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요. 오늘 좀 개별적인 이슈로 사마전자를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사마전자, 미국과 또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예전에는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또 그리고 이제 동국 RNS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적으로 히토류를 대체하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과 관물 전쟁을 최근에 중국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쉽게 지금 잡히지 않은 모습이고, 또 이제 관물 전쟁에서 이제 가장 또 핵심 키워드가 히토리잖아요. 그래서 히토리를 대체하는 페라이트 대장주인 사마전자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탄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중국 수출 통제에 히토류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사마전자, 특히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미래 모빌리티, 또 그리고 이제 전동화 장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동화 장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됐던 결국 전동화 장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라이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페라이트 비중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2025년 기준에 매출의 50%가 친환경 자동차용 제품으로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급속 충전 장치의 글로벌 1위 업체에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사마전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또 초급속 급속 충전기 시장에도 이 페라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사마 컨덴서, 사마 컨덴서 그룹이죠. 그래서 계열사가 사마전자인데 사마 컨덴서가 올해 1월부터 테슬라의 또 글로벌 전기차 선도 기업이죠. 테슬라의 MACC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히토류의 대체제로 페라이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마 컨덴서와 함께 사마전자도 실질적으로 페라이트를 테슬라에 공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미중 갈등의 또 최대 수혜주로 최근에 페라이트가 지목받고 있고요. 페라이트의 가장 대장주로 사마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섹터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고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장과 상관계수가 좀 무관하고 또 결국에 개별적인 이슈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 의제도 중국 규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전자를 가져왔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사마전자 갈 때 잘 보면 테슬라가 좀 얻어맞았을 때 가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좀 세게 맞았는데, 네. 그래서 테슬라의 조정은 좀 어찌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큰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사마전자는 반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조정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테슬라의 조정이 좀 과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실적은 워낙에 잘 나왔잖아요. 매출액도 잘 나왔고 또 순이익도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자동차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였다. 그 이유가 상분기에는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일시적인 생산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생산량은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도조 컴퓨터의 투자를 1조 원 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이 테슬라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AI 쪽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거는 4차 산업 또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 X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세게 출회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오늘 삼화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이 페라이트 관련된 그 테슬라가 앞으로의 페라이트를 히토류 대체제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과 페라이트 관련해서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를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